새 아이가 있는 가정의 전업주부였던 그녀는 남편의 눈앞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른 척 웃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눈앞이 캄캄했고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남편이 조용히 꺼낸 한 장의 종이. 위자료 3천만 원, 양육비 일시불 7,200만 원. 나는 죄인이 되었고 그날로 가족에서 추방됐다. 이건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이란 성을 무너뜨린 한 사람의 선택 그리고 그녀가 그 대가로 어떤 지옥을 경험해야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지금 새벽 5시에 냉동 창고에서 생선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한 채 과거의 죄값을 갚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꽃밭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저는 3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중년 부부의 고민을 상담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지혜입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몇 해 전 저를 찾아온 한 여성 환자의 사례입니다. 이름은 지연 씨. 당시 35세 전업주부였고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고 첫째 딸은 초등학교 5학년, 둘째 아들은 3학년이었죠. 신혼 초기엔 모든 게 행복했지만 첫째를 임신하면서부터 육아가 전부가 되었고 둘째가 태어난 후엔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밤낮 없는 울음소리에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고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등교하고 나면 오후까지 집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숙제도 스스로 알아서 하고 목욕도 혼자 하는 나이가 된 아이들 덕분에 지연 씨는 갑자기 시간이 남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 일과라곤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저녁 식사 준비하는 게 전부였죠. 한때는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 생겼다. 고 기뻐했지만 곧 그 일상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료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걸까? 그런 허무함이 점점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으로 SNS를 보다 여성의 권리와 페미니즘을 다룬 글을 보게 됩니다. 가사와 육아는 여성만의 일이 아니다. 전업주부도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 말들이 지연 씨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래, 나도 한 사람인데 왜 평생 집안일만 하다 끝내야 해. 그때부터 지연 씨는 그런 글들을 자주 읽고 본인도 비슷한 내용으로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해 비판하고 주부라는 이름의 무급노동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게시글들을 공유하며 의견을 남겼죠. 어느 날 남편인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SNS 글이 좀 과격한 것 같아. 동네 분들도 보고 아이들 친구 엄마들도 다 팔로우하고 있잖아. 조금만 자제하는 게 어때? 지연 씨는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뭐가 과격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뿐이야. 나도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남편은 조용히 알겠지만 너무 도가 지나치면 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현우 씨는 참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아내에게 큰 소리 내는 법이 없었죠. 그러나 그런 배려가 때론 무관심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걸 이때 지연 씨는 처음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지역 여성 커뮤니티에 대해 알게 됩니다. 여성 자립과 권리 연구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2차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고 하더군요. 지연 씨는 망설임 없이 참가 신청을 보냈습니다. 첫 모임은 많이 떨렸지만 비슷한 상황의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중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석진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소설가를 준비 중이라 했고 여성 인권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부들의 고생은 사회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쓰는 소설에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에 지연 씨는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다르다고 느꼈다고요. 모임이 끝난 뒤 몇몇과 함께 차를 마시다 점차 석진 씨와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소설에 참고하고 싶어요. 주부들의 현실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열렸고 둘은 점점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연 씨가 돌아온 시간은 밤 11시를 훌쩍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잠깐 얘기 좀 할까?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아니, 지금 얘기하고 싶어. 아이들 좀 더 챙겨줬으면 해서. 지연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완벽하게 잘 챙기고 있잖아. 그렇긴 한데 서연이가 엄마 언제 오냐고 몇 번이고 묻고 준호도 외로워 보여. 그래도 당신이 보살피고 있으니까 괜찮잖아? 지연 씨는 냉담하게 반응했고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업주부는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야? 나도 사람인데 내 시간 좀 가지면 안 돼? 그 말에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실 이 시기 지연 씨는 이미 석진 씨와 감정적으로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이런 멋진 분을 그냥 두다니 남편분이 너무한 거죠. 그 말에 지연 씨는 결혼 이후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공부 모임이라는 핑계를 대고 석진 씨와 은밀하게 만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때론 그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도 있었고 자연스레 육체적인 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사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고 집안일은 모두 남편에게 떠맡겼죠.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까지 했습니다. 아이들도 더 이상 어머니에게 의지하지 않았고 아버지와 잘 지내는 모습에 오히려 내가 없을수록 가족이 더 평화로운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없어도 되는 존재인가. 그러나 동시에 자유를 느꼈다고 했죠. 문제는 그 자유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연 씨는 자신이 드디어 자기답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가족이라는 틀에 묶어두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죠. 역시 전형적인 남성의 사고방식이야. 여성의 자립을 이해 못하잖아. 지연 씨는 그렇게 생각했고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자 오히려 우쭐해지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석진 씨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데 왜 현우는 평생 같이 살아온 아내의 마음을 모를까? 며칠 뒤 석진 씨와 하루를 함께 보내고 집에 돌아온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남편은 조용히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식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자 첫째 서연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이 수학 문제 모르겠어. 아빠한테 물어봐. 지연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빠는 요리하느라 바빠 보여. 초등학교 5학년이면 스스로 생각해야지. 그 말투는 이미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곧이어 준호가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음악 시간에 쓸 리코더가 안 보여. 스스로 찾아봐. 점점 목소리가 커졌고 아이들은 당황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항상 있던 자리에 없어. 이제 너희도 어린애가 아니잖아. 내 일은 내가 해야지. 나는 너희 하녀가 아니야. 지연 씨는 거의 고함을 치듯 외쳤고 아이들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 있던 남편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무 일도 없어. 아이들이 자립하도록 하려는 것뿐이야. 남편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도와줄게. 서연아, 수학 같이 해보자. 준호야, 음악 가방 안에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자. 그 모습을 본 지연 씨는 이상하게도 더 화가 났습니다. 또 저렇게 애들을 감싸니까 애들이 혼자서 못 크는 거야. 지연아,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생이야. 아직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야. 남편의 말에 그녀는 한계를 느꼈고 결국 리빙룸을 뛰쳐나와 여행용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가지와 화장품을 몇 개 챙기고는 석진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여긴 더 이상 못 있겠어. 도와줘.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우리 집으로 와. 짐을 다 싼 지연 씨는 남편과 아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어디 가는 거야?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몰라. 그냥 여기 있고 싶지 않아. 그녀는 택시를 불러 석진 씨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고 그녀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가족이 너무해.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질 않아. 그는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고 지연 씨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아이들만 감싸고 자신은 항상 악역이 되는 느낌. 아이들이 너무 의존적이고 아무도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않는 현실. 지연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가족이 이해해 주지 못한다면 여기서라도 편히 쉬어요. 내가 지켜줄게요. 그 말에 지연 씨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정말 괜찮아요? 민폐 아니에요? 민폐라니요.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은 없죠. 그날 밤 지연 씨는 석진 씨의 아파트에 머물렀고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오전 10시쯤 두 사람은 아침을 먹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갑자기 요란하게 두드려졌습니다. 열어. 지연,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그 순간 지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놀란 마음에 석진 씨를 꼭 끌어안았고 그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발로 차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지연, 숨지 마. 당장 나와. 이번엔 어머니의 날카로운 외침까지 들려왔습니다. 진정해요. 내가 나가서 얘기할게요. 석진 씨는 떨고 있는 지연 씨를 안심시키며 문을 열었고 곧장 격분한 부모님이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지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방 안을 훑어보았고 어머니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까지? 코지 현우 씨한테 연락받았다. 내가 이런 남자랑 어울린다고. 아버지는 석진 씨를 보자마자 가슴팍을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 유부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지연 씨가 말리려 했지만 어머니는 그녀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며 외쳤습니다. 정신이 있는 거니? 아이들이 어떤 마음일지 생각은 해봤어? 난 잘못한 거 없어. 가족이 날 이해하지 못한 것뿐이야. 그게 가족을 파괴하는 이유가 돼? 아버지는 냉정하게 쏘아붙였고 그 분위기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냥 나답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지연 씨는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부모님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한 아버지는 다시 석진 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이 자식 때려야 속이 풀릴 것 같아. 그때 어머니가 급히 팔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안 돼요. 지금은 지연이를 데리고 나가는 게 우선이에요. 놔. 이 자식 그냥 못 보내. 경찰 불려오면 어쩔 거예요. 지금은 집으로 데려가는 게 먼저예요. 겨우 진정된 아버지는 손을 놓았고 석진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아, 짐 챙겨. 지금 당장 집으로 가자. 어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고 지연 씨는 멍한 얼굴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얼른? 말 안 들을래? 아버지는 그녀의 팔을 강하게 잡아 끌었고 그녀는 그제야 고통스러운 듯 아파하고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석진 씨를 향해 손가락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기억해. 오늘은 데려가지만 반드시 책임 묻겠다. 다시는 우리 딸 근처에도 오지 마라. 석진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만 반복했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남의 가정을 이렇게 망쳐놓고. 아버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어머니는 조용히 지연 씨의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집에 가자. 지연 씨는 문을 나서기 전 뒤를 돌아 석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가자, 지연. 아버지는 그녀를 이끌었고 결국 차에 태웠습니다. 운전석에는 아버지, 조수석에는 어머니, 뒷좌석에 지연 씨가 앉았습니다. 차 안은 무겁고 차가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중 어머니가 뒤를 돌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사실 현우 씨가 우리에게 몇 번이나 상담했었단다. 상담? 너의 외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도 아이들 생각해서 어떻게든 가정 유지하려고 애썼던 거야. 그 말에 지연 씨는 가슴이 조여 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우가 알고 있었던 거야? 내 행동이 뻔히 보였거든. 거짓말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아무리 둔해도 모를 수 없지. 그래도 현우 씨는 참았어.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지연이랑 차분히 이야기할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현우 씨가 몇 번이나 상의했었단다. 어머니의 말에 지연 씨는 머리가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현우가 알고 있었다고요?
그 충격은 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이유는 뭘까? 며칠 전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갔을 때 그때가 한계였대.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울면서 엄마 찾는 모습을 보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대. 이혼? 지연 씨는 숨이 턱 막혔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지. 불륜의 가정 포기, 아이들에게 화풀이하고 집까지 나가. 그걸 누가 참겠냐. 운전하던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지연 씨는 이혼이라는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자신은 단지 자기답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연아, 사실 현우 씨랑 이미 다 정리했어. 정리 뭐가요? 말끝이 떨리는 지연 씨에게 아버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혼이다. 조건도 모두 합의했어. 조건이라니 내 동의도 없이 이런 걸 진행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신고서랑 협의서야. 변호사 이폐하에 작성한 공식 문서야. 내가 할 건 사인뿐이야. 서류를 받아든 지연 씨는 이게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왜 내 인생인데 내 의견도 없이 다 결정된 거죠? 내가 의견 낼 자격이 없으니까. 불륜으로 가족을 배신한 사람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 아버지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도 할 말은 있어요. 가족이 날 이해해주지 않았고 지금 피해자 행세할 생각은 아니겠지.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외도하고 아이들 마음을 짓밟아 놓고 아직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 난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 그럼 우리도 사실을 말해줄게. 아버지는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아이들 양육권은 현우 씨에게. 넌 짐 싸서 나가면 돼. 말도 안 돼요. 나는 아이들의 엄마예요. 왜 양육권을 뺏겨야 하죠?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야 할 애들이 불쌍하니까. 아버지의 말은 가슴을 찢는 듯했습니다. 어머니는 이혼 서류를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코우지 씨도 더는 아이들을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대. 제발 사인하렴. 싫어요. 절대 못해요. 서류를 손에서 떨어뜨렸고 종이는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내 말 한마디 없이 이런 걸 진행하고 이제 와서 사인하라니 장난해요?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너 그 남자한테 돌아갈 생각이냐? 평생 첩으로 살겠다고. 난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냥 나보고 따르기만 하라면서. 내가 외도한 순간 선택권은 사라진 거야. 어머니가 지연 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왜 그래? 하면서 울던 거 본 적 있어? 지연 씨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목소리는 거의 들릴 듯 말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앉았습니다. 지연아, 너는 늘 권리만 주장했지만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야.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더욱 무겁게 들렸습니다. 책임이라니요? 엄마로서의 책임, 아내로서의 책임. 아버지는 손가락을 하나하나 접으며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의 공부를 봐줬냐? 건강을 챙겨줬냐? 남편을 지지했냐? 가정이라는 걸 같이 지키려 했냐? 지연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어떤 책임도 다하지 않았어. 오히려 가정을 배신하고 파괴했지. 근데도 무슨 권리를 주장해? 그 옆에서 어머니도 말했습니다. 지연아,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겐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어. 난 그냥 나답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나답게와 무책임하게는 다르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이상 책임은 피할 수 없어.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연이랑 준호는 엄마의 사랑을 원했어. 근데 너는 너만 생각했지. 아이들은 보지도 않았잖아. 어머니가 지연 씨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테이블을 쾅 하고 쳤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야. 현우 씨가 착하니까 모든 걸 맡기고 넌 책임을 다 피했잖아. 그리고는 권리만 말해. 지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고 키우는 엄마로서의 책임. 남편을 지지하는 아내로서의 책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어머니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책임을 다한 사람만이 권리를 말할 수 있어.
넌 그 책임을 버린 거야.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바라보는 지연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모님의 말이 가슴을 찌르듯 날카로웠고 반박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나하나 서류를 주워 다시 테이블 위에 정리했습니다. 이혼 신고서라는 글자가 뿌옇게 보였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도 없나 봐. 알았어요. 사인할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나를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조용히 묵묵히 가족을 지키려 했다. 나는 그 마음을 외면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누구의 탓도 아닌 이 모든 결과는 내 선택이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누구도 탓하지 않기로 했다.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오늘도 묵묵히 일을 한다. 땀이 흐르고 허리가 아파와도 내가 지금 설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그것이 나의 속죄이며 다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니까. 남편은 나를 꾸짖을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었다. 그는 가족을 부양했고 나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그 권리를 휘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지친 건 아닐까 걱정해 주었다. 그런 남편의 신뢰를 나는 배신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하지 못한 나. 남편의 사랑은 조용하고 깊었지만 나는 것만 화려한 환상에 빠졌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가장 소중했던 것을 내 손으로 버렸다는 것을. 그 후 몇 년이 지나 빚은 모두 갚았다. 여전히 물류창고에서 일하며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보낸 이는 놀랍게도 내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리지 않았다. 스스로 생활하며 단단히 자라 있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다. 우린 이제 괜찮아. 엄마도 엄마의 길을 가요. 그 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원망도 비난도 없는 따뜻한 편지였지만 그게 오히려 내 죄를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그토록 착한 아이들을 나는 얼마나 상처 줬던가. 차라리 미움받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 용서받았기에 나는 더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간다. 나는 이제 남은 인생 동안 그 말들 아이들을 향해 내뱉었던 상처의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살아갈 것이다. 이 후회와 죄책감이 내가 어머니로서 짊어져야 할 속죄이기에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 나는 조용히 멀리서 기도할 뿐이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